네, 안녕하세요. 학업성취도연구본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노원경입니다. 저희 최종 보고서의 연구 제목은 초등학생 문해력 실태 분석 및 교육 지원 방안 탐색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중에서도 어쩌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거치고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는 그 사이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볼 수 있는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의 문해력의 실태가 어떤지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문해력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아주 많죠. 언론에서도 많이 기사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거기서 말하는 문해력이 저희 이제 연구에서 실태 분석에서 보고자 했던 문해력하고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또 학생들의 문해력의 실태가 어떠했는지에 좀 주목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구의 목적은 고학년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단순히 어떤 통계적인 양적인 문해력의 어떤 수준이나 특성의 파악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더 학생들의 문해력의 실태가 어떤지 들여다보는 심층 분석도 진행하였고요. 이에 근거해서 지원 방안과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한 5가지 정도 되고요. 사용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그다음에 실태 조사와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문해력 관련한 지필 검사, 어휘력 검사, 그리고 학생들의 문해력과 관련되는 읽기 경험 및 태도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해력 수준별 학생 특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문해력 지필 검사와 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조금 더 개인에 밀착해서 1대1 학생들의 질적 검사를 한번 수행해 보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실태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자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함께 문해력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 구안을 위해서는 교사 FGI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추후에 보고서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문해력 개념 및 발달을 다루었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지금 현장에서나 기초학력 분야에 관심이 있는 초기 문해력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초기 문해력을 지난 이어서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문해력을 다루다 보니 개념 및 발달을 다루는 부분도 다루었고, 그다음에 문해력에 저희가 실태를 보고자 한 것에 비추어서 구성 요소 및 검사 도구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문해력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 및 사업도 이론적 배경에서 리뷰하였습니다. 문해력 발달을 보시면 보고서의 일부에 들어가 있긴 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많은 연구자들이 초기 문해력 혹은 기초 문해력이라고 다루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글을 해득하고 소리내어 유창하게 잘 읽는 데까지의 문해력을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이후에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사이에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요한 교과 학습을 하는 4, 5, 6학년의 기능적 문해력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요때의 문해력을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문해력의 개념은 이제 기능적 문해력이라고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 학습에 필요한 교과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읽기 능력으로서의 문해력으로 정의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해력의 여러 요소와 검사 도구가
있었지만 저희 연구와 가장 부합하는 연구 도구를 새로 개발하지는 못하고 기존의 연구 도구들을 리뷰한 후에 가장 적합한 내용 확인, 추론, 비판 평가, 어휘를 다룬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해력 실태 분석에서는 문해력 검사하고 어휘력 검사의 결과나 읽기 경험 및 태도 조사 결과, 학생의 읽기 경험이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문해력 수준별 학생 특성 및 비교 분석 결과도 다 다루었으나 시간상 여기에선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문해력 실태 조사에 참여한 학교 수는 전국에 총 32개 학교입니다. 학급수로 하면 193개 학급이 총 참여를 하였고요. 학생 수로 하면 약간 4,000여 명의 학생 수가 지역 규모 성별로 참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000여 명의 학생들은 요 세 가지 검사와 조사 도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문해력 검사와 어휘력 검사, 그다음에 읽기 경험 및 태도 조사를 검사 도구를 선정하는 보시는 바의 절차에 따라서 검사 도구를 선정하고 혹은 개발하고, 어휘 검사와 읽기 경험 및 태도 조사는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당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문해력 검사지는 이렇게 4학년 문해력 검사지의 일부인데 25개 문항으로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나중에 이제 추후에 연구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문해력 검사지가 4, 5, 6학년의 공통 검사지는 아니었고 학년별 검사지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학년 내에서는 볼 수 있었지만 학년 간의 어떤 변화는 보기 힘든데, 그것을 조금 해소하는 방안으로 어휘력 검사지는 일상어휘의 12문항, 학습어휘의 18문항으로 구성된 30문항의 어휘력 검사지는 학년 4, 5, 6학년 공통 검사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학년별로 어떤 학생들의 어휘력 실태를 보이는가, 또 뭐 한간에 이제 문해력이라고 말하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어휘력이 문해력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휘력 검사지는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읽기 경험 및 태도 조사, 설문조사, 일종의 그냥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생들의 읽기 경험, 읽기 전략, 읽기 태도, 가정의 읽기 환경은 어떤지 31개의 문항으로 설문조사도 같은 대상으로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결과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문해력 지역 규모별로 성별로 살펴본 문해력 차이입니다. 예상한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그 지역 그 사후 검증 쪽으로 보시면 지역 규모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예상하신 바와 같이 성별에서 여학생들의 문해력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두 4, 5, 6학년 모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고요. 어휘력은 그런데 물론 어휘력 역시 사후 검증에서 지역 규모별로 보시는 지역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고요. 다만 성별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그렇게 문해력보다는 그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6학년 여학생에서만 6학년 여학생에서 여학생들이 어휘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 4, 5학년 같은 경우에 남녀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에 조금. 그래서 어휘력이 모두 문해력을 판가름 짓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어휘력 같은 데는 말씀드린 대로 일상어휘와 학습어휘로 구분해서 12문항, 18문항으로 봤는데 학생들이 학습어휘를 훨씬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상적인 어휘보다 학습어휘를 잘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학년 간의 차이를 동일한 검사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 5, 6학년의 검사지의 차이를 보다 옆으로 보시면 문해력 수준 간의 학년 내의 차이가 더 큽니다. 4학년에서 상중하의 점수의 폭을 보시면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어휘력이라는 게 학년 간의 차이보다 학년 내의 수준이 더 크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제가 학습 어휘에 그 동그라미 친 두 개를 왜 쳤냐라고 하면, 현장에서 보통 이제 6학년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6학년이면 4학년 문제집 가지고 많이 가르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두 개 학년 내려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니까 6학년의 하수준 아이 정도가 받은 점수가 4학년의 중수준 아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학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학습 어휘도 마찬가지고 일상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6학년의 하 정도 아이는 4학년의 중수준 아이의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고 지도를 하시는 게, 현장에서 지금 지도하고 계시는 게 얼추 뭐 데이터상에도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읽기 동기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좀 보였고요. 학년에 따라서는 이것도 뭐 예상하신 결과일 수도 있는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읽기 동기가 적어지고 있었습니다. 읽기 효능감 같은 경우에도 지역 규모별로 차이가 났고요. 읽기 그 학년에 따라서 읽기 효능감 같은 경우에는 4학년에서 올라가다가 5학년에서 올라갔다가 6학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고 5학년을 기점으로 6학년 때 한번 하락하는 어떤 그런, 근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6학년이라는 어떤 심리적 부담이라든지 어떤 앞으로 이제 중학교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자신감이 좀 효능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읽기 학생들의 경험이나 태도 조사지를 통해서 본 바에 따르면 지역 규모별로 가정의 도서 보유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의 집에 책장 3개 정도를 채울 정도, 한 200권을 초과한다라는 대답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게 학생들이 인식한 거기 때문에 집에 더 적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200권 정도 있다고 대답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없거나 아주 적다라는 10권 미만이라는 대답은 읍면지역 학생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규모별로 가정의 읽기 지원 정도가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옆에 문항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른들이 책 읽는 모습 자주 보냐? 또 어른들이 책을 추천해 주니? 어른들하고 책에 관해서 이야기하니? 그 다음에 어른들이 책 읽기 격려해 주니? 이런 거 물었더니 전체적으로는 보통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높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와서 가정의 읽기 지원 정도도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 책 읽는 시간은 저희 연구진에서 생각했는 것보다 조금 이 부분이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책을 많이 안 읽더라고요. 보시면 30분 정도 많이 읽는 건가요? 저희가 너무 기대치를 높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하루 30분 정도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거의 안 읽는다입니다. 네. 뭐 요것도 뭐 굳이 뭐 작은 차이지만 대도시 아이들이 그래도 2시간보다 더 많이 읽는다라는 응답은 대도시 아이들이 가장 컸고요. 학년별로 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거의 안 읽는다는 응답이 6학년으로 갈수록 더 높고요. 이게 이제 학업적인 어떤 학업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점점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동기가 부족해지는 것과 연계돼서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 규모별로 학교의 읽기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규칙적인 책 읽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왜 학교에서 10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읽기 혹은 하루 30분 읽기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읽기, 쓰기, 말하기 등 대회나 행사 같은 거는 학생들이 독후감 쓰기 대회 나간다든지 독서 골든벨 나간다든지 이런 거고요. 독서 관련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 읽은 걸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의미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학생 이거는 규칙적인 책 읽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읍면 지역 학생들이 방과 후에 국어 보충 수업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신 바와 같이 문해력 수준별로도 문해력 하수준 아이들이 좀 뚜렷하게 방과 후 국어 보충 수업에 많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상수준이나 하수준에 비해서 21.7%가 방과 후에 국어 보충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 전략을 혹시 모르는 말이나 단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더니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글의 앞뒤 내용으로 짐작해 본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긴 했었는데요. 특히 문해력 상수준 아이들은 글의 앞뒤 내용으로 짐작해 본다라는 대답이 중하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해력 하수준 아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그냥 넘어간다라는 대답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 회귀 분석해 본 것인데요. 먼저 그 가정의 읽기 환경을 통제하기 전에 보시면 가정의 도서 보유량이 문해력에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책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환경을 통제했을 때는 독서 시간이 독서 시간이 다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기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독서 시간을 잘 권장하고 학교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읽기 전략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나 혹은 교수학습 방법으로 모르는 낱말을 좀 뜻을 유추해 본다든가 이런 어떤 읽기 전략을 가르치는 게 모두 문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수학습에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시행을 하였는데요. 아까 그 4,000명 정도의 그 학교급 32개 학교에 193개 학급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그 문해력 수준별로 분포가 고르고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3개 학교씩 후보군을 설정해서 먼저 이제 섭외를 한 후에 각 학교급별로 지역 규모별로 이제 그 학교를 섭외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니까 막 말이 엉키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래서 36명의 심층 면담 학생들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상수준 아이가 10명, 중수준 아이가 14명, 하수준 아이가 12명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아까 1대1 검사라고 했던 게 학생들한테 실제로 읽혀보는 읽기 유창성 검사도 실시해 고요. 그래서 1분 동안 평균 읽는 글자 수라든지 평균 오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상중하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또 별도의 학생들을 데리고 독해 검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담 결과인데 양이 많기 때문에 일부만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해력 똑같은 중집단 아이들이지만 추론 및 비판 평가가 일부 가능했던 학생들이 있고요. 이런 학생들 경우에서는 이제 가정의 어떤 지속적인 문해 환경의 어떤 지원이 많았고 읽기에 관련된 심층 경험이나 도서관 활용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아이들이 그래도 똑같이 중이지만 얘들은 추론이나 비판 평가가 됐던 아이들이고 똑같이 중집단이었지만 내용 이해 수준에 머물렀던 아이들은 휴대폰 사용량이 많았다든가 보는 주로 책이 만화책, 소설책, 그다음에 도서관 가서 이제 책을 읽기보다 뭐 다른 걸 한다는 경우, 그 다음에 외제적 동기를 많이 갖고 있었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해력 하수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하였지만 저희가 면담을 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추론 문제 해결이 가능했던 아이들도 있고 뭐 글의 내용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상세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조금 더 들여다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해력 교육 지원 방안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문해력 지원을 위해서 좀 진단과 지원과 그리고 또 문해력이라는 것이 또 가정 환경과 밀접하게 어떤 독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 도서관 활용과 같은 문해 환경 조성과 관련된 지원 방안을 기술하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문해력을 지원해야 되는지를 지원 방안 장에서 기술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재원과 관련해서는 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특히 기능적 문해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을 고려한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사나 학교의 문해력 역량 강화, 그다음에 지금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문해력이라는 것이 가정과 혹은 지역 도서관과 밀접하게 그 환경 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특히 문해력의 수준별 지도가 중요한 만큼 학생들의 어떤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한 기존의 기초학력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정책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는데요. 이번 연구를 하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문해력 검사와 관련해서 향후에 이제 펄스도 준비되어 있긴 한데 조금 더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해력 에 대한 어떤 추이 분석을 조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국가 수준에서의 분석이나 이런 것에 터해서 증거 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본 연구가 그런 어떤 것에 이제 시작점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